네, 오늘 산업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조선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장중에 HD 현대미포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실적 분석도 아울러 해드릴 텐데 HD 현대중공업의 4월 매출 실적을 통해서 전반적인 조선주 상승 사이클 또 한 번 올라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언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기 대선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도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조선주에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 뭐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증시가 이제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편안하게 오른다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주요 조선업의 어떤 그 수익률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어제 이제 화요일 날 종가 기준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3% 정도이고 하지만 이제 HD 현대미포라든지 HD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릿수 1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고 삼성중공업까지도 거의 8%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다만 이제 한 달 수익률 보면 하나오션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 한 달 말고 이걸 갖다 기간을 확대해서 올해 수익률 1월 2일 이후에 이제 올해 수익률을 본다면 하나오션이 이제 전체적인 조선업 중에서는 이제 1등입니다. 100%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HD 계열사인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들의 어떤 수익률을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하나오션은 100% 넘으니까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하셨다면 1,000만 원 이상이 이제 나의 자산 증시 생겼다는 것이고 다른 종목들도 역시 뭐 4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오늘 뭐 그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상승세게 하지만 코스피는 사실 어제 종가 기준했을 때 뭐 미미한 정도의 그 뭐 10%가 안 되는 어떤 수익률을 거뒀고 삼성전자는 뭐 더 이제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쟁이 날지라도 전쟁이 나면 당장 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당장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사실은 뭔가가 이제 약진하는 종목이 있고 약진하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사실상 잘 고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 가지의 이제 악재가 쌓여 있었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은 지난 한 달간 또 올해 수익률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록으로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시 변동성 속에서도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 얘기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드렸는데 HD 현대중공업 4월 매출 실적 나왔잖아요. 예. 괜찮았죠? 예. 그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지난 20일 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4월 달 시절 발표했는데 아니 무슨 분기별도 아니고 월별 실적을 발표하냐라고 의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조선업은 특이하게 이제 월별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20일 날 5월 20일 날 4월 달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매출만 발표했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점이 무엇이냐면 HD 현대중공업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24년도 4월 동기 대비 엄청난 이제 매출을 갖다가 거뒀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날 사실은 HD 현대중공업도 처음에는 장중 엄청나게 그 상승을 거뒀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 무엇이면 HD 현대중공업의 잠정 실적이었지만 다른 이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어떤 회사들의 이제 현대미포 이런 회사들의 그 주가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올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업이 작년에 이제 1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올라왔는데 올해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세 가지의 이제 악재가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를 것이냐? 야,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 된다. 왜냐면 악재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재가 쌓여 있으니까 차익 실현해야겠다. 아니다, 더 한다. 이런 어떤 분기점이 있었는데 5월 20일 날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의 그런 어떤 매출 성장률 보이니까
그러면 HD 현대중공업만 잘 나가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등도 잘 나가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이제 주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눈높이 키 맞추기 한 것인데 키 맞추기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자산 운용 기관들이 자기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이제 내가 올해는 한국조선업의 그 빅5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배정을 해놨는데 거기 대장주는 어디냐, 하나오션이냐, HD 현대중공업이냐 배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그 처진 어떤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한 아까 어떤 분기점이 있었는데 분기점에서 HD 현대중공업이 4월에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조선업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HD 현대미포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역시 올해 6월달 분매나 올해 하반기도 더 좋아질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키 맞추기.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딱 배분한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많은 배정을 해놨는데 그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기업들도 동일하게 그 강세를 갖다 보일 거라 예상이 되니까 너무나도 수익률을 저조했던 두 기업들의 수익률이 그날 이후로 많이 좋아지는 어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월 20일 날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이런 맥락에서 한국조선업을 갖다가 당분간 이끌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그 종목 대비 못 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따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략 포트상 향후 또 계산할 때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뭐 실적이 뭐 좋아질 가능성 이건 알겠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수주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슈잖아요. 예. 근데 그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크는 한정적이라서 그렇죠. 예. 이게 다 차면은 그거 어떻게 또 배를 만들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 가능한가 막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었는데 예. 어떤 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걸까요? 그 부분 당연히 짚어야 되죠. 짚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어떤 생긴 변수가 무엇이냐면 이제 국내 도크가 어느 정도 이제 꽉 찼으니까 국내 도크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업장까지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사실 몇몇 기업이 현실로 옮겼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그룹, HD라는 건 현대중공업 그룹을 갖다가 이제 영어 사명을 HD로 바꾼 건데요. HD 그룹이 일찌감치 이런 맥락에서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도 이제 배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냐? 베트남이도 있어요. HD 그룹은 베트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 그룹이 작년에 아주 막 좋은 어떤 의사결정이었죠. 하나그룹이 작년에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하면서 그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미국도 안 되는 조선업을 자기도 얼마나 키우고 싶었겠느냐. 안 되니까 망가진 조선소를 굳이 인수해서 과연 최선을 맞출 수 있겠냐라는 어떤 의심의 눈초리, 우려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이 연간 20조 원인데 20조 원에 뛰어들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하나오션이 인수한 하나 필리조선소 바꿨죠. 이 필리조선소가 그런 MRO 사업을 갖다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도크가 꽉 차는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캐파가 별로 없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HD그룹은 수빅조선소가 이제 있고 수빅조선소 한때는 뭐 세계 최대 조선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를 한진중공업이 인수했다가 최선생이 안 맞아서 다시 내놓았던 것을 이제 HD그룹이 인수를 했고 그래서 HD그룹이 다른 어떤 물량을 수빅조선소에 배정할 수 있고 또 베트남 조선소도 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어서 거기서 또 매출 올 수 있다는 것은 중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오션은 미국 본토에서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MRO 사업을 갖다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모멘텀도 마련했다. 이런 것은 이제 도크가 어느 정도 캐파가 꽉 찼을지라도 여전히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기업에서 국내 도크가 다 찼다면 해외에 인수한 도크에서도 예.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생산량이 증가된다라는 그렇죠. 또 호재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었는데 종목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수주했던 선박에서 좀 싼 거에 배를 만약에 수주했다면 그게 영업 실적에 크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 고가 선박보다는 덜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약간 미스나는 흐름들이 있던데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그 개요를 좀 말씀드린다면
예전에 지금 하나오션이 그 하나 산업은행이 이제 그 경영권을 갖고 있을 때 산업은행 경영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주인 없는 회사다 보니까 회사가 방만 경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 산업은행이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을 하다 보니까 발탁해서 대표이사가 된 분은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 3년 안에 자기가 나중에 그 저가 수주에 대한 후유증은 자기 임기 안에 안 돌아오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수주에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저가 수주, 심지어 그 마이너스 수주도 감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우리나라 다른 빅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C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은 야, 그 저가 수주에서 남는 게 없는데 왜 뛰어드냐? 안 뛰어들다가 너무나 많이 대우조선해양이 뛰어들다 보니까 나머지 두 기업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후유증이 사실은 뭐 지난 한 3년 전까지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을 23년도에 이제 정부가 결단 내려가지고 하나그룹에 넘겼죠. 뭐 쌍까지 넘겼다, 뭐 그렇지 않다라는 뭐 또 설왕설이 있었지만 어쨌건 넘기는 바람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 더 이상 하나그룹이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3년 임기가 아니고 계속 하나그룹이 해당 임원에 대해서 해당 대표에서 평가를 내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두 기업도 삼성중공업부터 HD그룹이 저가 수주를 갖다가 안 하게 되는 기폭제가 마련됐다. 이것도 중요하게 요소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HD 현대미포가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저가 수주에 따른 이제 장부가 반영이 늦어졌어요. 상대적으로 HD 현대미포가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보다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미포가 장부가 반영이 늦어지면서 주가도 늦게 반영됐는데 이제는 이제 그 장부가 반영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고가의 선박을 그러니까 예전에 어쩔 수 없이 수주했던 저가의 선박에 대한 장부가 반영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가의 선박을 유지했던 고가의 선박 수주했던 그 장부가 이제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런데 이미 벌써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9%. 이건 아주 놀라운 숫자입니다. 네. 이런 숫자를 이미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숫자가 사실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그대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중국과 일본이 좀 키포인트인데 예, 중국은 뭐 배척을 하는 거고 일본 쪽에서는 관세 협상 카드로 우리가 조선 좀 도와줄게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예. 양강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는 뭐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반사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저가 수주의 가격 경쟁력인데 가격 경쟁력을 미국이 입항할 때 중국이 만든 배가 입항할 때마다 수수료를 매기니까 이거 10번 입항하다 보면은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주를 갖다 기피하고 한국에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이제 그 니케이나 이제 NHK 보도였는데 무엇이냐면 미국도 사실 일본과의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관세 협상하면서 일본이 자기한테 당근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야, 미국 너네가 조선업을 키우고 싶잖아. 우리가 조선업이 강해. 그러니까 너네 조선업을 우리가 도와줄게. R&D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엔진을 갖다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드도 우리가 조선한테 도와줄게. 이렇게 일본 정부가 미국에다가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중국 사드 사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우리를 억제면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우리 줄일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동일하게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야 우리 조선업 도와줄게. 우리 카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어디가 적용됩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적용되죠. 일본이 강하지만 일본보다 더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인건비가 그다음에 친환경 R&D가 우리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이 대선이 이제 다음 주에 끝나는데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체결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해서 압박을 할 때 그래 우리가 관세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춰줄 텐데 대신 우리나라 조선업을 갖고 너네가 키워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인력도 너네 배치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도 살고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국 경기의 다른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무기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업 상승 사이클이 뉴 사이클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조선주 관련 전략이었고요. 조호진 탁교훈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